수요일 아침 반찬은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얘기 나눠볼 주제, 소방차 출동 시 방해 차량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방차나 구급차의 경우 골든타임이 5분이라고 하는데요. 화재 발생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와 피해 면적이 급격히 늘고 인명 구조를 위한 구조대원 진입도 곤란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운전자들의 양보가 좀 아쉽습니다. 소방관의 64%가 일반 차량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앞으로는 소방차 출동 시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면허 취소 수준의 엄격한 법 적용까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실효성은 있는지, 또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나눠줄 두 분 모셨습니다. 공웅재 씨와 김세한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모세 기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예, 그 운전을 하다 보면 뒤에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뒤에서 다급하게 오는 경우, 이렇게 차량 운전자들이 싹 길을 비켜주는 이런 길 양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공웅재 씨 어떻게 보세요? 네, 아쉽게도 저는 모세 기적을 한 번도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출퇴근 시에 이제 길거리에 소방차나 구급차가 다니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예. 사실 뭐 차량 통행이 없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재빠르게 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워낙 서울은 교통 정체가 심하다 보니까 이게 구급차나 소방차가 오도 가도 못하고 꽉 막힌 상태에서 그런 경우들을 자주 목격을 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구급차나 소방차가 급한 일이 있더라도 제때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 김세한 씨는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소방차나 그 119가 운영하는 구급차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잘 비켜주는 거를 많이 봤어요. 네네. 그런데 그 사설 구급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 경우에는 저부터도 좀 저거 진짜 응급 상황 맞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차로나 차가 좀 막힌 구간에서는 사이렌을 막 켜고 가다가 좀 한가해지면 사이렌을 끄고 또 서행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게 그런 의심들이 좀 생기니까 경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설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비켜주긴 하는데 좀 더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현재 소방차 출동 방해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가볍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두 분은 그럼 이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김세한 씨. 그 일부러 비켜주지 않는다고만 하면 그 5만 원을 넘어서 더 큰 처벌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과연 그 고의성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러니까요. 그 기준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더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 생명이 달려 있는 소방차가 5분 안에 사실은 출동을 완벽하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저도 이제 고의성의 문제라고 한다라고 하면 5만 원의 과태료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에 이제 담배 꽁초를 밖으로 버려도 과태료가 5만 원이거든요. 하물며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에서 그것들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5만 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과태료를 높여서 일벌받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확실히 5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적게 느껴지는데, 길을 방해할 경우 그러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했을 때 20만 원이라는 그 과태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가요? 그 소방차의 길을 방해했을 때 과태료를 올리는 것에는 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사실 뭐 그때그때 단속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 그 정체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비켜줄래 이제 비켜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사실은 뭐 범칙금을 낸다고 해서 운전자가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범칙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소방차가 원활하게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대책을 먼저 좀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상황도 상상이 되는데, 정말 꽉 막힌 도로에서 제 뒤에 구급차가 있는 거예요. 비킬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왜 하필이면 내 뒤에 붙어서 내가 과태료를 물어야 되나, 이런 억울함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세한 씨 어떠세요? 저도 방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생각입니다. 5만 원이 적어서 안 비켜주겠습니까? 그렇게 따지자면은 20만 원 말고 한 200만 원 정도로 올려가지고 잘 비키게끔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만 있으면 요즘에 벌금을 되게 강화한다, 처벌을 올리겠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은 좀 겁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정책은 좀 아니라고 봐요. 네, 이 과태료를 올리는 게 그만큼 이제 경각심을 주자 이런 취지에서 나온 건데 이 자리에서 그 형평성을 따져보고 더 나은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화재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 대로 조금만 늦어도 피해가 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출동을 방해하면 면허 취소까지 하고 또 법정 구속까지 가능하기도 한데 이처럼 면허 취소 뭐 혹은 뭐 인신 구속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좀 의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민재 씨? 네. 그 방금도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그렇게 이제 처벌을 강화하고 하면 사실은 조금의 효과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네. 사실 이제 인신구속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되겠죠. 네. 이게 뭐 고의성 여부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계속 얘기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교통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라기보다는 일단 국민들을 겁주기 위한 그런 효과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뭐 이런 범칙금을 강화한다거나 그리고 인신을 구속한다거나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그때그때 잘 이제 피해 줄 수 있는 이런 교육의 문제 그리고 네. 뭐 시스템의 문제 이렇게 다각도로 좀 고려를 해야지 이렇게 뭐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너무 뭐 큰 예. 기대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네. 김세아 씨. 그렇죠. 고의적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특별히 법을 바꾸지 않아도 뭐 공무집행 방해나 지금 현존하는 법들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항상 논의되는 건데 고의성을 어떻게 그렇죠. 판단하느냐. 그거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뭐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거나 하는 정도까지는 고려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인신을 구속시키는 정도에까지는 저는 좀 너무 과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과태료를 올리거나 좀 더 과한 처벌을 하게 되면은 제가 만약에 운전자라면 또 다른 사고가 유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요. 그러면 김세한 씨가 계속 고의성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고의성을 여부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막상 생각해 보면은 그 많은 답은 없는데 그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다 CCTV가 전방, 후방 그리고 안에까지 달려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CCTV를 좀 활용해서 분석을 한 뒤에 고의성이 좀 판단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요즘에 또 자가 차량에 블랙박스 같은 게 설치가 많이 돼 있고 음성까지 이렇게 또 많이 녹음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과연 그런 블랙박스를 잘 제공할까라는 좀 의구심도 좀 듭니다. 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면 안 되고 이 상황이 왜 단속이나 이런 과태료 부과까지 갈 수밖에 없는가를 봤을 때 뭐 필요한 그 조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요.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이걸 현장에서 단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소방차 운전자가 현장에서 이렇게 좀 고의성이 짙은 분들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방안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급한 상황에서 또 내려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맞는가 의문이 드는데요. 고흥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이 부분에서 이제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네. 실제로 소방관서에서 그 잘 비켜주지 않는 차량을 이제 행정관서에 이제 신고를 해도 네. 뭐 증거 부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처벌되는 경우가 극히 이제 드물다 이런 이야기를 봤는데요. 예. 사실 그렇다고 해서 소방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서 그걸 적발한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소방관의 임무, 소방차의 임무는 화재 현장에 최대한 빨리 접근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게 그렇죠. 네. 1차적인 예. 목적일 텐데 사실 이게 과태료 부과를 위한 것은 사실은 뭐 부가적인 목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그 처벌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행정관서에서 해야 될 몫이고 예. 가뜩이나 소방관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아니면 시설 부족 그리고 뭐 인력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부차적인 문제는 또 그것에 맞는 해결 방법이 필요하고요. 소방관과 소방차의 역할은 화재를 최대한 빨리 진압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실효성 여부에서 사실 저는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예. 네. 김세아 씨. 골든타임이 5분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가다 내려가지고 딱지 끊고 가라는 얘기밖에 네. 안 들립니다. 그 세금이 좀 모자라가지고 요즘 경찰관 분들 막 딱지 훨씬 많이 끊거든요. 예전보다. 네. 이러다가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이 한 160만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모든 공무원들에게 딱지를 끊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통 정체가 워낙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길을 양보하고 싶어도 사실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하소연이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인데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는 동의하시나요, 공주 씨? 뭐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도로 정체가 심한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범칙금은 강화한다고 하니까 사실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떤 부분에서는 억울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또 해외 사례들을 보면 뭐 아까 말씀하신 걸 모세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운전자들이 제대로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뉴스를 찾아보고 알았는데요. 3차선 도로일 때는 소방차가 2차선으로 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저는 이제 운전자들이 그냥 단순히 비켜준다 이런 인식 말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비켜주고 차량이 정체돼 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좀 비켜주고 한다는 식의 그런 교육들, 그리고 맞아요. 캠페인이나 인식 개선들이 먼저 좀 진행이 되면 사실 예. 운전자들이 좀 덜 억울하고 방법도 알게 되고 도로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그나마 효율적으로 이제 소방차 길터주기 가능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은 본 적이 없네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필요하겠어요? 보니까 실제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음. 저는 한번 구급차 뒤에서 온 적이 있는데 막 네. 다들 우왕좌왕하더라고요. 그렇죠. 쭈삣쭈삣하면서 교육이 좀 아. 필요할 것 같고요. 김세한 씨는요?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 운전의 숙련도에 따라서 비켜주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비켜주다 보면 아 이거 사고 날 뻔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소방차나 응급 차량들이 지나갈 때 비켜주다가 사고가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봐요. 고의성만 따지지 말고 네. 과연 진짜 비켜주다가 사고가 났나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또 손쉽게 과태료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좀 더 시스템적인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있는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방차 전용 긴급 출동 신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차가 출동할 때 출동 스위치를 누르면 119 안전센터 앞에 있는 신호등과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신호가 바로 소방차가 출동하기 용이하도록 바뀌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런 부분들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봉재 씨? 네. 이 부분도 요즘에 SNS에서 퍼지고 있는 영상을 제가 본 게 있는데요. 예. 인천 어디 소방서인가요? CCTV로 이제 찍혀 있는 건데, 이제 응급 상황에서 소방차들이 출동을 하면서 온갖 사이렌을 울리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런데도 이제 소방서 앞에 도로들이 이제 쌩쌩 질주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이렌을 울려도. 그래서 막 시민들의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아, 양심 없다. 뭐 너의 집에 화재가 났어도 그러겠느냐. 막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긴급 출동 시에 뭐 신호등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현된다면 사실 이런 문제가 약간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뭐 양보의 문제, 뭐 인식의 문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어떻게 조금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도 꼭 추진이 돼야지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시스템이거든요. 예.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적극적인 도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주가 돼가지고 그렇죠. 관할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경찰하고 좀 더 긴밀한 좀 협조 관계를 띈 다음에 네. 소방서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군데에서 아니면 교통에서 혼잡하다든가 이런 곳을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시스템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서 네. 또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또 의견을 주셨고요. 네, 아이디어를 계속 주시고 계신데 뭐 네. 이 외에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김세한 씨 뭐 좀 더 얘기해 주신다면. 네, 저도 요즘에 캠페인이 별로 없어요. 예. 네, 일단 꾸준한 캠페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교육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을 비켜주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정부가 일정 부분 아니면 전액 책임을 져야 네.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설 당시부터 소화전 같은 것들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일반 주택이나 조금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에는 소화전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그분들한테 자비 부담으로 해서 만들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네네. 지역 단위를 좀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소방차가 직접적으로
닿지 못하는 구간에서는 정부에서 재원을 좀 마련을 해서 저는 소화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네. 소화전이 있어도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좀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민방위 훈련이나 아니면은 동원 훈련 같은 걸 자주 하잖아요. 네. 예, 그런 경우에 좀 적극적으로 안보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들을 그런 자리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공욱 네. 씨. 저도 비슷한 사례를 한번 봤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동네 곳곳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전이 있어서 꼭 소방차가 큰 탱크를 가지고 있는 뭐 굉장히 큰 이제 사이즈의 소방차가 아니더라도 예. 소방차의 크기를 좀 경량화해서 곳곳에 이제 조금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는 너무 대형 차량인 경우에 또 이동이 힘드니까요. 네. 그래서 물탱크를 굳이 이제 적재하지 않는 그런 경량화된 차량으로 좀 속도감을 높여서 소방차가 그때그때 좀 빠르게 진입을 해서 화재를 이제 뭐 그 불을 끌 수 있는 네. 그리고 뭐 소방 오토바이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더라고요. 예.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소방차가 제때 효율적으로 불을 끌 수 있는 시스템 혹은 뭐 차량을 좀 경량화한다거나 뭐 이런 예도 들 수가 있겠고요. 아까 제가 초반에 이야기 나온 것처럼 요즘에는 사설 구급차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정말 이게 급해서 가는 건지 의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아서 사실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시민들의 인식도 정말 급한 건가? 내가 꼭 피해줘야 되나?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아서 예. 사설 구급차가 급하지 않은데도 사이렌을 울리고 간다거나 그럴 경우에 좀 강하게 처벌해서 진짜 급한 차량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예. 그런 단속 그런 것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시민들뿐 아니라 이렇게 구급차를 운전하고 운영하는 그런 주체들도 서로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또 그 도로상의 길터주기도 문제지만 그 주택가의 화재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 골목골목에 불법 주정차돼 있는 차량 혹은 그냥 뭐 일반적으로 합법 주정차가 돼 있더라도 좁은 골목이다 보니까 이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 그 주차 금지 단속 뭐 이런 것 해야 된다고 보시는가요? 그 아파트를 제외하면 사실은 뭐 저도 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네. 워낙 집이 밀집해서 있다 보니까 네. 제대로 소방차가 진입을 한다거나 그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아무리 않죠. 뭐 예. 예산을 확보해서 뭐 도로를 넓히고 차량을 넓힌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뭐 그 처음에 주택지를 건설할 때부터 사실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공간 확보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네. 보고요. 사실은 뭐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저는 단속을 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네.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하셨던 그 소화전의 그 설치 확대와 소방 오토바이 도입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뭐 해결책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김세환 씨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공공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게 가장 적극적인 해결 서로 좋은 방법이겠죠. 거죠. 이렇게 네. 되면. 네. 일단 세금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저는 이럴 경우에는 그 자동차 많이 팔았잖아요. 자동차 회사에. 그러니까 자동차가 많아가지고 주차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기름도 많이 쓰잖아요. 네. 기름 파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한테 주차장세를 좀 신설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도입을 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예. 이번 국회에 좀 촉구를 하고요.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소화전 설치를 통해 가지고 네. 일단 급한 불을 꺼야 되는데 예. 못 가잖아요. 근데 그 소방 오토바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지금 몇몇 군데에서는 시범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사진 보니까 좀 멋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 경찰관들만 그 오토바이 멋있게 타고 다니지 마시고 예. 소방관들도 좀 더 멋있는 오토바이를 딱 타고 가서 불을 빨리 끌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점점 전국적으로 넓게 예.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세환 씨 얘기 들어보면은 참 아이디어가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아이디어 뱅크. 네. 정부에서 고용을 해야 될 텐데. 네. 지자체도 지자체대로 이제 고민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시민들도 안전의식만큼은 좀 철저히 지키고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이제 안전사고 좀 빈번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좀 그래도 달라졌을지 궁금하거든요. 좀 두 분이 느끼시기엔 어떤지 공재 씨는 어떻게 느끼시나요? 네,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사고 이후에 국민들의 인식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는 하는데 문제는 뭐 단순히 인식이 달라지는 것보다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뭐 실천으로 이제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소방차나 구급차 길터주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먼저
한 번 더 좀 귀찮더라도 비켜주고 하면 뒤에 있는 차량도 연달아서 그렇게 모세 기적처럼 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 하나쯤이야 뭐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은 아무도 안 하게 되거든요. 국민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정말 높아졌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에 맞는 실천 또한 같이 좀 결부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김세환 씨. 그 원칙적으로 보면 그 돈을 떠나서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네. 제가 건설 현장에서 몇 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건설 현장도 안전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현장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죠. 돈이 많은 현장이거나 건설 규모가 큰 현장일수록 안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접근을 합니다. 예. 근데 반대로 좀 열악하거나 이번 현장은 뭐 열심히 해도 돈이 별로 남지가 않아. 이런 현장일수록 안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해요. 아하.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좀 널리 퍼져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좀 안전사고가 전 생각보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또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좀 네. 느끼고 있거든요. 예. 근데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안전이라는 게 눈에 당장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막 안전에 신경 쓰세요라고 하는 거는 돈이 없어가지고 연탄 떼는 사람들한테 연탄가스 위험하니까 기름 보일러나 가스 보일러로 바꾸세요 라고 말하는 거랑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런 차원에서 기본적인 생활에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춰졌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한 저는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스템 확보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시민 의식도 중요한데요. 이것만큼 또 시민 의식들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끝으로 정리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죠, 공재 씨. 네, 이러한 일들이 좀 있을 때마다 사실은 이제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시민들의 인식이 문제야. 뭐 그렇게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서 뭐 그 교통 시스템을 응급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소방차가 가게 되면 대통령만 길을 피해 줄 것이 아니라 응급차나 소방차가 갈 경우에 자동으로 뭐 교통 통제가 된다거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시민들의 인식 또한 사실 뭐 예전에 지하철 선로에 사람이 떨어졌을 때 지하철을 누가 이제 밀어서 그거를 구출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한 명이 움직이니까 다 같이 움직여서 지하철을 결국은 그렇죠. 이제 비껴 세워서 사람을 구출한 적도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한 명 한 명의 인식 또한 개선이 되면 전 국민의 인식이 개선되고 그것에 발맞춰서 시스템 또한 완벽하게 좀 구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나 하나의 생각이 먼저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소방차가 사이렌 켜고 막 달려와요. 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겁나서라도 비켜주게 돼 있습니다. 그 아주 드문 몇몇의 케이스를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다 그런 의식이 없다는 식으로 싸잡아서 이렇게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다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갑자기 소방차가 막 쌍라이트 켜고 사이렌 켜고 달려오더라도 약간의 여유와 그런 긴장하지 말고 비켜줄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여유 있게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오늘 소방차 길터주기 과태료 부과, 과태료의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두 분과 함께 안전에 대한 문제까지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뭐 시민들의 그 안전 의식과 더불어 소방차 길터주기에 대한 의식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공웅재 씨, 김세환 씨 고맙습니다.